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주식 강의 그리고 해외 선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매물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평선의 정배열이다 혹은 이평선의 역배열이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뭐 지표가 RSI도 나올 것이고 뭐 MAC도 나올 것이고 뭐 스토캐스틱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가장 여러분들 기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그죠? 어떤 지표도 사실은 이평선 안에서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응용해서 실제로 날아갈 만한 주식을 잡는 방법, 그죠? 실제로 우리가 날아갈 만한 주식을 잡아서 최소 한 10%에서 한 20% 정도 내외로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일단 체크를 먼저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 자,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죠.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이제 이평선의 정배열 상태, 그죠? 이평선의 정배열 상태에서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먼저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봉상의 정배열. 자, 요거를 제가 메모장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일봉상의 정배열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0분상의 역배열이었다가 다시 60분상의 정배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세가 바뀌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시면 저점에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올라갈 만한 주식,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60분상의 정배열인데 일봉상의 역배열인 경우거나 아니면 일봉상의 정배열인데 60분의 역배열인 경우. 네, 그런 구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매매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일봉상의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일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이 4개의 이평선이 다 고르게 이렇게 정배열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의 정배열이 그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60분상의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이 예를 들어서 11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21선, 61선 이렇게 바뀌어서 하락 추세, 단기간의 하락 추세가 그려진 것을 우리가 역배열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의 정배열에서 60분상의 역배열을 찾고 그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60분의 정배열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찾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정배열인 상태죠.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배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배열 상태가 다 5일선, 21선, 5일선, 11선, 61선, 자, 그 다음에 121선 이렇게 5개의 이평선이 다 정배열인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배열이 처음에 우리가 만족이 됐을 시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자리.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 60선, 121선 요 5개의 이동평균선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자, 4월 13일인데 이때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가 발생을 하면 다시 한번 역배열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에서 쌍바닥에 출현을 한다면, 그죠? 쌍바닥에 출현을 한다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다이버전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에 저점이 하락하는데, 그죠? 보조지표 저점이
하락하는데 만약에 이평선 예를 들어서 현재 차트가 고점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곧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자, 그다음 반대로 보조 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데 그죠? 현재 봉 차트의 캔들이 이런 식으로 신저점을 깨면서 내려간다면 그것은 정배열 상태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죠?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요. 현재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다. 21선, 61선, 121선. 자, 세 개의 이평선이 다 정배열되는데 5일선과 11선만 역배열이죠. 5일선과 11선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60분상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다? 60분상의 배열이 역배열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 친 거 제가 한번 분봉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거든요. 요때 60분상의 배열이 이렇게 역배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평선의 정배열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60분봉의 역배열이 유지가 됐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나 추가해 주시냐면은 MACD. 자, MACD 하나 추가해 주세요. MACD 하나 추가해 주셔서 적용을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저점이 어떻게 되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 MACD에 대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이어보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매수 물량이 크게 한번 들어왔죠. 5월 21일 날. 이때 거래량이 크게 한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배열을 바꾸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엊그저께 상한가 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고점까지 대략 굉장히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갈 만한 주식. 자, 첫 번째 일봉상의 정배열, 두 번째는 일봉상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자, 그다음에 웬만하면 일봉상에서 이렇게 뭐 스토캐스틱이나 MACD 좀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면 저희는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상의 정배열 찾고 그다음에 60분상의 역배열 찾고요. 그다음에 60분상의 정배열로 바뀔 때 자, 그때 우리가 들어가시면 되고 자, 지금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 좀 꾸준히 좀 본다고 한다면 자, 거래 대금이 4월 13일부터 최근 200억 정도 터진 거 보이시죠? 230억 정도. 자,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 때는 거래 대금이 말랐다가 갑자기 자, 거래 대금이 여기서부터 270억, 그 다음에 62억, 그 다음에 130억, 180억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자, 거래 대금이 지금 2,120억 정도. 이때가 언제냐면 6월 4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져주면서 주가가 날아가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정석이지만 이때를 만약에 놓쳤어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평선의 정배열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4개의 5개의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인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딱 하고 터져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2,1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자, 고점까지 이렇게 지금 58% 정도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우리 기술이 테마가 있겠지만은 테마에 바치는 테마에 받쳐주는 그런 거래 대금이 들어와 주면 이렇게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거래 대금 상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300억 이상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은 전체로 하시고 자, 거래대금을 조금 더 크게 늘려서 한 500억 정도 이상 터진 거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도 크게 올라간 이유는 일단은 거래대금 많이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평선의 배열이 역배열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걸려있는 뭐가 많다? 여기에 걸려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금방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자, 갑자기 딱 터져주는 종목. 네, 그런 종목을 저희가 급등주로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이평선이 역배열이에요. 61선과 121선이 역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는 가더라도 조정을 한참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000원에서 7,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의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시고 자, 이평선이 정배열인 구간. 예를 들면 지금 서전 기전이라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인데 지금 이것도 거래 대금이 어제 얼마나 터졌냐면 어제 1,600억. 오늘이 1,600억이죠. 그다음에 엊그저께가 170억 정도 터졌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어때요? 지금 이평선의 배열 상태가 현재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다음에 121선까지 5개가 다 배열이 이렇게 골고루 정배열로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내일 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막혀있는 어떤 매물대를 다 뚫었다? 과거에 매물대를 다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은 현재 보시게 되면 2월 14일 날 매물대, 그 다음에 1월 31일 1년 전 거의 매물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고 자, 요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 자, 2월 17일 날 이때 코로나 쇼크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매물대를 지금 강하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정기전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서정기전 특징주가 아마 붙어서 났을 겁니다. 자, 특징주. 자, 그래서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전기전이죠. 자, 지금 원전주 관련한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그다음에 워렌 버핏 벅셔 회장이 미국의 와이오밍주 석탄공정 부지에 SMR 짓겠다는 발표. 자, 이런 거 나와 있고 전력 산업 기술 부분에서 원자력 품질 보증이 원자력 전기 부분 인증을 새롭게 취득하여 기술력 인정받은 바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탈원전에 대한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탈원전을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이제 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을 썼지만 최근에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탈원전 관련해서 원전주들이 아예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탈원전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내려가고, 그죠? 원전을 다시 써야 된다. 근데 그런 나름대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고점을 돌파가 나왔고 거래 대금 붙여줬기 때문에 아마 1차적인 눌림을 아마 주긴 줄 거예요. 현재 가격이 6,460원인데 6,000원대 내려오면 여러분들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노려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서 올라가줘야 추세가 급등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종목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의 정배열로 됐을 때 자, 이거 60분봉 한번 보고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분봉상 60분으로 봤을 때요. 자, 현재 이렇게 과거에 어떻게 됐죠? 역배열이었다가, 그죠? 과거에 역배열이었다가 이렇게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면 상한가 한번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어 올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상의 정배열인 상태에서, 그죠?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60분에 역배열을 찾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되겠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6월 7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 발표가 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 마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대로 바로 이제 밀어 올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부터 고점까지 25%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좀 떨어졌는데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드림 시큐리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상승 여력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BDC 전자화폐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K사인도 있고 드림 시큐리티도 있고 뭐 한국전자엔증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면서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체 그런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됐었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봉상의 배열을 봤을 때 여러분들 5일선, 그다음에 11선, 21선, 61선, 121선 이 5개의 이평선이 다 어떻게 돼 있죠? 정배열이죠. 자, 5개의 이평선이 다 싹 다 정배열입니다. 자, 근데 거래 대금이 어제는 200억,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1130억, 그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1119억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고점 있죠.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크게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의 정배열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61선, 121선 정배열 보시고 그다음에 5일선과 11선, 21선은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121선 세 개의 배열을 보시고 그다음에 5일선과 11선, 21선 요게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61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요 시점이에요. 그죠? 이 시점. 자, 그다음에 21선은 살짝 돌아갔다가 눌림을 주고, 그러니까 눌림을 줄 때가 언제냐면 요 때입니다. 자, 요때가 바로 이제 눌림 타이밍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전고점을 뚫고 크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록할 그럴 만한 주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봉의 60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봉상 정배열 시점이 4월 8일이죠. 자, 그러면 요때입니다. 과거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월 4일부터 자 5월 4일부터 여러분들 보시는데 역배열이 시점이 언제냐면 4월 29일 날 역배열로 바뀝니다. 자, 4월 29일 날 역배열로 바뀌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시점 있죠? 요렇게 역배열의 시점이 언제냐면 5월 3일부터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근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역배열했습니다. 자, 일봉상의 정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60분에 뭐가 생기면 역배열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관심 종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신규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신규로 들어올 때까지.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점이 지금 5월 13일, 그다음 5월 21일인데 자, 배열 상태가 바뀐 시점이 언제냐면 5월 25일입니다. 자, 그럼 5월 25일 날 우리가 매집을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5월 25일이니까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터졌는지 한번 좀 볼게요. 5월 25일.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이 370억, 그다음 190억 이런 식으로 한 100억에서 300억 정도 이상 터져주면서 저점에서 뭐가 형성됐죠? 이평선의 배열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체인지가 됐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이 바뀌었을 때, 그죠? 그 시점에 우리가 5월 24일 이때 드림 시큐리티 아마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우리가 매집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진입했다면 자, 고점까지 17% 정도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 되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그래서 이 전고점을 만약에 강하게 이렇게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 그래도 한 7, 8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이 과거의 매물대 있죠. 자, 과거에 지금 2019년도 2월 달, 그 다음에 현재 이때가 언제죠? 자, 이때가 2019년 6월 달.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의 매물대를 다 강하게 지금 뭐 했어요?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죠. 자, 이탈이 나온 시점이 바로 이제 2021년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자, 근데 이때 CBDC 관련된 그런 전자 보안
관련된 것들, 백신 여권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좀 밀리면서 주가가 좀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현재 아마 8월 달에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뭐 CBDC 관련된 그런 나름대로의 지금 시범을 좀 보인다고 했죠.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 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 그래서 지금 또 비트코인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자, 코인이 하락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렇게 가상화폐,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상화폐보다는 현재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도입이 약간 반사 이익을 좀 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일봉상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시점이 대략 5월 24일이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이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저점에서 뭐 했으면 매수를 들어갔으면 자 그러면 큰 수익을 거뒀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고 라온시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백신 여권 관련된 주식이죠. 자 이것도 일봉상에 여러분들 지금 배열을 딱 봤을 때 어떤 상태냐면 현재 자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이 되는 시점. 자 그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61선과 121선이 정배열이 딱 된 시점이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그때가 매수 타점이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 한번 조정을 줄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1선과 121선이 정배열로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 주가에 대한 펀더멘털이 충분히 들어왔구나. 근데 거기에 뭐가 받쳐주면 거래량까지 같이 받쳐주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61선과 121선이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 있죠. 21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어떻게 돼 있죠? 박스죠, 박스. 자, 박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61선이 현재 21선이 어떻게 됐어요? 61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럼 이때부터는 계속 박스입니다. 횡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역배열로 바뀐 다음에는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역배열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이상 이 주식은 올라가지 않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다 팔아 제끼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딱 바뀌었을 때는 이제는 조정 후에는 여러분들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만 골라서 조정 이후에 거래량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종목을 찾으면 우리는 수익을 정말 쉽게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가 됐든 아니면 10%가 됐든 단 5%가 됐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배열로 바뀌었을 시점이 언제예요? 4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기다리셔야 되냐면은 이평선이 역배열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61선. 자, 60분봉이 역배열로 바뀔 때까지. 자, 그때가 역배열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4월 22일입니다. 자, 4월 22일 날 역배열. 자, 일봉상의 정배열은 언제 바뀌었죠? 일봉상의 정배열은 4월 2일. 근데 분봉상의 역배열은 언제 바뀌었죠? 4월 22일. 그러니까 20일 동안 계속 고가놀이 하다가 횡보하다가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봉상의 정배열이 딱 완료가 됐을 시점이 언제냐면 60분봉을 봤을 때 이때예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이때 들어가면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매수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봉상의 정배열이 딱 완료가 된 상태에서 60분에 한번 조정을 주고 올라가야 크게 올라갑니다. 크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짧게 여러분들 1%, 2% 먹으려고 그러면 주식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최소 한 10%에서 20% 내지 수익을 걷어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일봉상의 정배열이 바뀐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60분봉의 역배열이 바뀔 때까지 그다음에 다시 뭐가 나올 때까지 61선과 121선이 정배열로 바뀔 때까지 이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봉상의 정배열이 딱 바뀌었을 때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1선과 121선 요게 60분봉상으로 역배열이 됐다가 다시 정배열로 바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자 이때가 5월 26일입니다.
자, 아까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죠? 라운시큐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61선과 121선 역배 정배열로 바뀌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1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 눌림을 주고 추세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28.5%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것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매물대가 없습니다. 걸려있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직전 고점을 강하게 이탈이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그다음에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자 5,300원 밑에까지는 떨어지긴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주가가 좀 밀어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제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봉상의 정배열 찾으세요. 쉽죠? 일봉상의 정배열. 일봉상의 정배열은 5일선과 11선, 그다음에 21선, 61선, 121선 5개의 이평이 다 정배열로 된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1선과 121선, 그다음에 21선 3개가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 상태. 그다음에 5일선과 21선이 약간 이렇게 역배열됐다가 하면서 현재 엉켜 있는 상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정배열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찾으셔서 60분봉의 역배열, 그다음에 정배열 바뀌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공략하자. 자, 요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해서 BHI.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100원부터 보고 있던 종목인데 지금 6,400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3월 달에 제가 저점에서 좀 사가지고 한 8% 정도 이득을 남기고 팔았던 종목이 BHI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봉상의 정배열. 자, 일봉상의 정배열이 언제쯤 시작됐죠? 일봉상의 정배열. 자, 일봉상의 정배열이 정확하게 시작한 시점이 대략 한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바로 올라가느냐? 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뭘 보라고 그랬죠? 정배열로 바뀌면 일봉이 60분봉에 뭘로 봐야 돼요? 60분봉의 역배열. 그죠? 60분봉의 역배열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BHI. 자, 아까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28일. 그러면 이 시점부터 60분봉에 뭘 찾으시면 돼요? 역배열을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일봉상의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언제죠? 12월 28일. 그러면 다시 60분봉의 역배열이 언제쯤 바뀌는 거죠? 쭉 가다가 자, 이때 처음 바뀝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역배열로 바뀐 시점이 2021년 2월 달. 자, 아까 11월 달을 처음에 되고 나서 이때죠?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12월 21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배열로 바뀌었죠? 요때가 2020년 12월 30일. 자, 그러면 고점까지 1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평선의 역배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시점. 자, 그래서 고가까지 24% 정도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배열로 바뀌었을 때, 자, 그때 이평선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자,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 일이냐면 이평선이 무슨 구간이기 때문에 일봉상이 현재 정배열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또 꺼지는 구간도 나와요.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배열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주죠. 이때가 언제냐면 2월 23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크게 조정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뭐가 없었다? 충분히 올라갈 만한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점. 자, 그러면 이때가 2월 23일이니까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2월 23일이면 언제예요? 자, 2월 23일이면 이때죠. 이때입니다.
2월 10일. 그 다음에 이때가 2월 18일이니까 요때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봉우리만 살짝 쌓아놓고 그냥 떨어져 버렸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 대금이 지금 보세요. 거래 대금이 지금 보시면 22억. 그 다음에 뭐 34억. 뭐 지금 100억도 안 됩니다. 그죠? 지금 9억 7천 하면서 왔다 갔다 거래량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그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 어떻게 받냐? 거래 대금이 벌어줍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최소 100억 정도는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들어오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때 있죠. 이때 강하게 역배열 만들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때 거래 대금이 약간 지금 9,745니까 여러분들 97억. 그죠? 약간 100억 가까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100억 이상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터지는 시점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100억 이상 터진 게 바로 이제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봉상의 정배열이죠, 현재? 정배열.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의 정배열. 자, 근데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 구간이냐면 일봉상의 자, 이 시점이 바로 이제 3월 3일이죠. 3월 3일. 자, 그러면 3월 3일 날짜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때입니다. 이때 역배열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겠죠. 저점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올라갔죠? 53% 정도. 좀 크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크게. 자, 크게 올라간 시점 같은 경우는 이때가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 그런 배경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붙어줬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 대금 붙어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일봉상의 역배열인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털어줬죠? 21선, 61선, 121선. 자, 세 개의 이평선이 다 정배열인 상태에서 60분봉의 역배열, 그 다음에 60분봉이 정배열로 바뀔 때 뭐가 들어와야 된다? 거래 대금. 이때 거래 대금이 360억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 털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대략 한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자, 그러면 5월 20일이 이쯤이에요. 자, 그러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갈 시점은 언제냐면 이런 구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61선과 121선의 정배열로 바뀐 시점 그 다음에 충분한 뭐가 있으면 조정이 완료가 됐으면 우리가 이때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고점까지 지금 50% 가까이도 상승이 나왔죠. 엄청난 상승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BHR이라는 종목이 지금 5,200원에서 자, 거의 고점까지 5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을 찾고, 그죠?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찾고, 그 다음에 역배열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뀐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을 좀 봤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자, 현재 지금 거래 대금이 500억인데 일단 100억 정도 터지는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조건은 전체. 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뭘 보셔야 되면 일봉상의 정배열 봐야 되겠죠? 자,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봉상 정배열 맞죠? 자, 그러면 분봉상 지금 정배열인 걸 봐야 되는데 현재 정배열인 상태예요. 근데 역배열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정배열이 바뀐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을 주고 한 88,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상승이 좀 덜 된 종목들. 케이스아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일봉상이 어떻게 됐어요? 일봉상 정배열이죠. 일봉상 정배열. 정배열이고 60분봉. 60분봉이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대략 한 5월 17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고가권이고요. 자, 지금 저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인데 현재 이게 일봉상
지금 정배열입니다. 자, 21선, 61선, 121선 정배열이죠. 근데 5일선과 11선이 엮여 있어요, 지금. 그럼 저희가 이런 종목을 찾아야 돼요. 이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유바이오 로직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현재 5일선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돌아 나갈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서 우리가 분봉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분봉 상태가 어떻죠, 지금? 분봉 상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 신저점.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가가 뭐 하고 있죠? 살짝 떨어졌죠. 주가가 저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졌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요거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그럼 이게 현재 60분봉에 어떻게 됐죠? 60분봉이 현재 역배열인 상태예요. 근데 일봉상은 정배열인 상태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1,7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오늘. 그럼 이 종목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도 한번 잘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요. 요게 아마 정배열로 바뀔 시점이면 대략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배열로 바뀐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자, 이 종목은 일봉상 현재 일봉상 역배열입니다.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일봉상 정배열인 것만. 자,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21선, 61선, 121선 정배열인 상태. 근데 요때 뭐가 나왔죠? 이때 횡보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60분봉에 뭘 찾으셔야 돼요? 60분봉에 역배열.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신저점을 찍으면서 자, 신저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조지표의 저점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추세선 이탈한 다음에 거래량이 딱 털어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봉상의 정배열인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 자, 진입을 여러분들 언제 하셨어야 되냐면 적어도 61선과 121선이 크로스가 된 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하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물대, 지금 걸린 매물대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걸리는 매물대가 없이 다 뚫어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600원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좀 단기간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줄 겁니다. 살짝 조정을 좀 줄 거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매수를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약간 조정을 좀 줬을 때 그때 여러분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60분봉에 지금 역배열도 현재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언제였냐면 대략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자, 이렇게 배열이 바뀐 다음에 고가 놀이를 하게 되면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전자 인증도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이 종목은요. 일봉상.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21선이 어떻게 되세요? 21선? 21선이 현재 61선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이거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자, 요 시점인데 이때 살짝 올라가다 꺼지긴 했습니다. 이때가 61선, 121선 정배열의 상태에서 자, 이때가 언제냐면 대략 한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자, 그래서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고가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대략 한 1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이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승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고가 한번 주고 여기서 큰 거래 대금이 하락으로 터져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끌어내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자, 역배열인 상태에서 정배열인 상태. 지금 현재 한컴 있죠, 한컴. 자, 한컴도 여러분들 크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61선과 121선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언제 바뀌냐면 자, 좀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61선과 121선의 정배열인 시점이 자, 대략 한 이 시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6월 1일.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 자, 6월 1일 날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뭐였다가 살짝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배열로 바뀐 시점에서 이때 눌림을 주고 횡보 상태에서 눌림 주고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이것도 분봉상 역배열. 자, 61선, 121선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 정배열인 상태에서 21선 꺾였죠. 그 다음에 5일선과 11선이 역배열인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의 정배열인 상태가 6월 1일 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한콘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좀 주고 한 2만 원대 초반까지는 제가 보기엔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만 2천 원대까지는 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지시를 해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약간 조금 고가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켄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1선, 121선. 근데 21선이 이제 막 정배열됐습니다. 근데 5일선과 11선도 이제 막 정배열됐어요. 현재 정배열이 딱 좋습니다. 자,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봉상의 역배열인 상태에서 자, 분봉상의 역배열까지는 아니어도 정배열 상태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 올랐죠. 그래서 현재 고가까지 대략 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일봉상의 정배열인 상태.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유의미하게 막 크게 털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래 대금이 그래도 최소 한 300억 정도 터져주고 양봉으로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거래 대금이 너무 좀 적다. 그리고 일봉상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하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웰크론 한택 이 종목도 61선, 121선 정배열이죠. 21선 정배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분봉상 역배열이 만들어졌던 종목이어야만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크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올라갈 준비가 끝났네요. 이 종목은. 자, 근데 지금 매물대가 걸려 있어서 이 매물대가 만약에 강하게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고가가 4,980원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배열로 만들고 나서요. 다시 한번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대략 한 5월 18일입니다. 자, 5월 18일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말랐습니다. 말랐다가 거래량이 언제 들어왔냐면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자, 오늘 거래 대금이 갑자기 900억 정도 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거래 대금이 쭉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때 거래 대금 털어주고 이때는 지금 거래 대금이 1,500억. 이때는 거래 대금이 790억. 자, 근데 여기서 올라갔던 거랑 여기서 올라갔던 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이때 올라갔던 것들은 시간의 상한가로 올라가서 지금 쭉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때 올라갔던 것들은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의 상태였죠. 정배열로 바뀐 상태에서 올라가는 시점 바로 6월 8일 이 시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천 원대 넘어서 여러분들 종가로 마감한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큰 모멘텀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일봉상 정배열 상태에서 자, 60분봉의 역배열 다시 정배열로 바뀌고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다가 다시 한번 뭐가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자, 그때 크게 한번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도 고가를 강하게 이렇게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목표가를 최소한 6,000원 정도는 보실 수가 있다.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G ETS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봉상 자,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죠. KG ETS. 자, 그러면 이것도 일봉상 현재 정배열이에요. 근데 지금은 늦었고 근데 일봉상 정배열이 딱 완료가 됐을 시점이 언제냐면 대략 한 이 시점입니다. 지금 21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이때 확대해서 보자면 21선이 다시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 이때가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그러니까 대략 한 2달 정도 전이죠.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충분히 상승 준비가 끝났다. 그럼 이때 우리가 뭘 보시면 돼요? 분봉의 60분. 자, 분봉의 60분. 4월 20일.
4월 20일이니까 이 시점입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떠냐면 일봉상의 정배열을 유지를 해요. 계속. 근데 60분봉으로 마찬가지 정배열 유지하는데 아깝게도 61선과 121선이 60분봉상으로는 역배열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21선은 역배열로 바뀌었죠. 21선이 어떻게 됐어요? 6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대략 5월 11일쯤입니다. 5월 11일. 이때 큰 상승이 나오면서 고가까지 얼마나 올라갔어요? 고가까지 대략 79%. 자, 단기적으로는 12% 눌림 이후에 큰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정배열 찾고 그다음에 60분봉상 역배열. 근데 60분봉에서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뀔 때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배열의 상태에서도 올라갈 때는 21선, 61선은 크로스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시점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1선이 61선을 걸치고 올라가는 바로 이 시점. 자, 그때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약간 고가가 아닌가 싶어요. 일진파워 이 종목도 너무 고가. 제넥시는 일봉상 역배열이죠.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SM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죠. 누리플렉스. 자, 일봉상 뭘 찾아야 되면 일봉상 정배열이면서 조정하고 있는 거 찾아야 돼요. 자, 메디프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61선, 121선이 이제 막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죠. 자, 이제 막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고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이고 61선과 121선이 이제 막 정배열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메디프론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좀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찾아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프론 정배열로 바뀌고 61선이 조정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두 종목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이 종목도 역배열이니까 패스. 자, 넥스트아이 이 종목도 현재 많이 올라갔죠. 애니능률.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것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현재 일봉상 정배열이죠. 자, 노란 색깔 선 21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선 61선, 그 다음에 회색깔 선 121선. 이 세 개 이평이 다 배열의 상태가 정배열의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 꺾였죠. 그럼 이때가 우리가 보합 횡보 자리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뭘 보시면 돼요? 분봉의 60분. 자, 역배열인 상태가 언제 바뀌었었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애니능률이라는 종목 역배열로 바뀐 시점이 대략 언제냐면 이때예요. 시점이 5월 25일. 근데 다시 정배열로 바뀐 시점이 언제예요? 6월 2일이죠. 6월 2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관련주, 특히 애니능률 같은 종목도 현재 지금 거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과거의 매물대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윤석열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올라갈 만한 종목인데 윤석열이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만 안 하게 된다면 자, 이 종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나 정치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조금 위험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윤석열도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현재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 시점에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000원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주고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뭘 알려드렸냐면 일봉상의 정배열을 찾고 그 다음에 60분봉의 역배열, 그 다음에 다시 정배열로 바뀔 때 거래량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올라갈 만한 종목도 다 정해져 있다. 근데 그게 언제 날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자, 내가 산 종목이 일주일 뒤에 날아갈 수도 있고 당장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달 뒤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아갈 만한 종목을 딱 찾아서 매수를 해놓으면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좋은 주식이라면 언젠간 올라갑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배열 상태를 보면서 저점에서 우리가 눌림목을 찾아서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채로운 강의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